차갑고 조용한 새벽 4시 서울 어느 아파트 거실에 불빛 1개가 켜져 있어요. 30년 넘게 세무사로 일한 65사로 일한 65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금을 평생 다뤄온 사람이 본인의 노후자금 계산에서 처음으로 틀렸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에요. 이 아버지의 연금은 일달에 345만 원이에요. 대한민국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인 월 19만 원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통장은 매달 말일이 되면 텅텅 비어 있어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6년 3월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뒤흔든 통계 1개가 발표됐어요.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전체의 45%를 차지했습니다. 고령자 노후 파산이 1회에 거의 2만 건에 육박한다는 뜻이에요.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연금을 받으면서도 파산한다는 이 역설이 오늘의 핵심 주제예요. 은퇴 후 부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월 350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평균 230만 원에 불과해요. 매달 100, 1020만 원씩 모자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세무사 아버지의 355만 원은 그 기준을 넘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 아버지의 통장은 매달 바닥을 드러내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 속에 대한민국 노후의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5개의 층위로 나눠서 함께 파헤쳐 볼게요. 1번째 층부터 시작합니다. 세무사 아버지에게는 30년간 뒷바라지한 이자녀가 있어요. 일째 아이 대학 등록금으로만 4년에 6천만 원이 나갔어요. 이째 아이 결혼 비용으로 또 1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손주가 태어나자 손주 돌봄 비용까지 월 50만 원씩 지원했어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자녀에 의한 노후 자금 조기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는 품에서 떠났지만 돈은 통장에서 이미 떠난 뒤였어요. 이것이 1번째 원인, 자녀 뒷바라지로 인한 노후 자금 공동화 현상이에요. 2번째 원인은 훨씬 더 교묘한 곳에 숨어 있어요. 바로 부동산 자산의 함정이에요. 세무사 아버지는 시가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장부상으로는 대한민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자산가예요. 그런데 그 12억 원은 먹지도 입지도 병원에 가지도 못해요. 이것이 바로 하우스 푸어 집은 있지만 돈은 없는 구조예요. 통계를 보면 한국 노인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순간 이 구조는 즉시 금융위기로 전환돼요. 그리고 3번째 원인에 이르면 이야기는 더욱 냉혹해집니다. 세무사 아버지는 2년 전부터 관절염이 심해졌어요. 1달 병원비와 약값이 50만 원을 훌쩍 넘어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이 노후 가계를 갖다먹는 건 막지 못해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라고 정의해요. 특히 중증질환 일개가 찾아오면 10년치 저축이 일순간에 사라지기도 해요. 세무사 아버지는 지난해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비급여 포함 총 의료비가 5,500만 원이었어요. 노후 의료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된 현실이에요. 4번째 원인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로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예요. 455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355만 원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차감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어요. 고액연금일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는 역진적 구조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원인은 가장 뼈아픈 것이에요. 바로 기대수명의 연장, 즉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에요. 세무사 아버지가 65살에 은퇴해서 90살까지 산다면 25년치 생활비가 필요해요. 매달 350만 원씩 25년이면 총 1억 5천만 원이에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장수위험이라고 불러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재정적 공포가 되는 역설적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파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67살 전직 공무원 A씨는 퇴직금 3억 원을 자녀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어요. 사업이 실패하자 그 돈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고 A씨는 월세조차 낼 수 없게 됐어요. 63살 전직 회계사 B씨는 황혼 이혼 후 자산이 절반으로 갈라졌어요. 절반이 된 자산으로 혼자 사는 B씨에게 충분한 노후 자금은 없었어요. 파산 신청자 10명 중 9명은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그들의 일달 평균 수입은 99만 원이었고 생활비는 그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60대 이상 파산자의 평균 채무액은 3억 970만 원이에요. 전체 평균보다 1억 원이 넘게 많은 금액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12%가 재파산이라는 사실이에요. 1번 파산해도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구조가 고령층을 가두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의 20년 후, 20년 뒤에 우리 자신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해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1번째 처방은 주택연금의 적극적 활용이에요. 아파트에 묶인 12억 원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하우스 푸어 탈출의 열쇠예요. 2번째 처방은 은퇴 전 연년이 노후의 성패를 가른다는 인식이에요. 50대의 자녀 지원을 과감히 줄이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최대로 채워야 해요. 3번째 처방은 의료비를 노후 설계의 핵심 항목으로 반드시 넣는 것이에요. 실손의료보험과 간병보험을 50대에 반드시 가입해야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어요. 2026년 현재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2006년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 감면 구간이 확대됐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아요. 기초연금의 실질적 인상과 노인 전용 채무 조정 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결국 1가지 질문으로 모아져요.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늙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요? 세무사 아버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청구서를 확인해요. 30년을 남의 세금을 계산해준 사람이 정작 자신의 노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아버지의 실패가 아니에요.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설계한 구조의 실패예요. 연금을 받으면서도 파산하는 나라,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난해지는 노후가 정상일 수는 없어요. 지금 50대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작은 경고등이 되었으면 해요. 노후 준비는 정년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는 것이니까요. 자녀에게 모든 걸 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최고의 자녀 사랑이에요.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 파도는 피할 수 없지만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천지 차이가 될 거예요. 세무사 아버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자녀의 도움 대신 스스로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으니까요.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20년 후의 여러분을 위해 오늘 딱 1가지만 실천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 그거부터 시작이에요.